선거권이 없었죠. 냉전 시대의 인천은 거의 폐항 위기예요. 대기업의 본사가 하나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인천이 정말 동아시아의 배꼽이에요. 동아시아 시대를 일으킬 별의 순간이거든요. 공항이 우리 인천을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인천공항. 서구 청라 쪽은 지금 수소산업의 클러스터로, 영종은 그야말로 MRO 산업의 중심지로 커가야 돼요. 예, 우리 인천은 그 전통적인 제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십 년 지나면서부터는 부가가치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한계를 드러낸 거죠. 그동안 대기업의 본사가 하나도 없었던 도시였어요. 셀트리온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러게 하기 전까지는. 이제 셀트리온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세계 머크나 이런 또 그 생코뱅이나 이런 또 기업들도 연달아서 다 이제 오면서 점차 바이오의 이제 모양새를 갖춰가던 곳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정부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라는 것이 이제 선정도 되고, 송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경쟁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바이오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해 가고 있다. 예. 또한 이제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산업 시대를 맞아가지고 SK 석유화학이 존재를 합니다. 액화 수소 플랜트 사업, 이거 투자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미 착공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가 액화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또 서로 연관성을 갖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쪽 서구 청라 쪽은 지금 수소 산업의 클러스터로 이제 만들어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종은 그야말로 항공기의 이제 그 메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항공기 정비 산업, MRO라고 하죠. MRO 산업의 중심지로 커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 IAI사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우리 공항공사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체를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아틀라스 항공이라는 데가 기체 중정비를 하는 업체라고 해요. 거기가 이제 들어오겠다 하는 의향을 밝히고 있고, 이렇게 미래 산업, 첨단 미래 산업 3개의 축으로 인천이 발전해 가면서, 또 기존의 뿌리 산업이나 전통 제조업이 이런 첨단 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해요. 저로서는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을 직선제요. 시장 직선제.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이게 가장 실감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선거권이 없었죠. 그러다가 인천시장을 선거하게 될 적의 그 기쁨이란 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솔직히 좀 얘기하면 직선제 시장 이후서부터 인천시장이 정치적 이상이 예전과는 상대가 안 됐어요. 아까 평화 얘기도 했지만 냉전 시대의 인천은 거의 폐항 위기예요. 서해안 항구들이 거의 폐항이에요. 근데 다만 인천은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남북이 뚫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열리고 하면서 인천이 이렇게 딱 보면은 동아시아의 배꼽이에요. 동아시아의 배꼽인데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아주 우리 박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면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 독자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직할시로 승격이 된 게 올해로서 40년 된 거예요. 그러나 요즘 우리 인천이 항만이 이제 송도에 이제 신항도 만들고 이러면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물량이나 이런 것의 중심지가 거의 우리 인천이 많이 지금 인천항도 연간 300TU 이상을 계속 300만 TU 이상을 계속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이 생기면서부터 공항이 우리 인천을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인천공항.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 효과도 있고 지금 이 산업의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자산으로서 작용해 주는 게 공항이에요. 바이오 산업이 왜 송도에 왔는가? 그 고가의 약품들을 운송할 때는 다 항공에 의존하고 하여튼 뭐 물류 체계라든지 또 이 공항의 이 발전 또 그를 통한 이 미래 첨단 산업들의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든든히 지금 토대를 놓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를 한다면은 문화 있잖아요. 문화. 다 모든 정치가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시기고 문화가 키워드다라고 얘기하는데 관광이라는 게 이게 진짜 돈 안 드는 알토란 같은 산업, 진짜 산업이잖아요. 그죠? 요새 이 원도심이 붕괴됐다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문화재단도 오고 이러면서 이게 새로 이렇게 옛날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이 청관, 이걸 우리는 청관이라고 그랬어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청관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이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 밑에 저 하버파크 호텔 앞에는 그냥 전국에서 막 관광버스가 미어 터져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인천의 근대 현대, 사실 인천의 근현대를 안다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아는 거고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인천이 겪고 있는 지금 하나의 이제 그 가장 큰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뭐냐. 우리 공항이 이제 엄청난 이용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내린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서울로 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인천이. 그래 제가 심지어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남동산단 같은 경우가 낮에는 활발한 생산 활동을 벌여요. 밤만 되면 불이 딱 꺼지고 그냥 사람의 이동도 거의 없는 아주 암흑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저 지역은 저렇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유동인구도 없고 거기 상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번 우리가 문화를 입히자. 산단 대개조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극장이라도 좀 만들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숙사라도 짓고 그리고 인천이 가진 곳곳의 문화적 자원들, 갯벌을 강화 갯벌 무슨 우리 신도의 갯벌 이런 걸 다 보기 위한 그런
갯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80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우리 부평의 미군 기지 캠프마켓. 한국 거기- 대중음악의 네, 뿌리지. 대중음악의 산실인 곳이에요. 현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중음악 자료원이라든지 진짜 그곳에서 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 콘텐츠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앉아서 인터뷰하는 이 시민 애집도 사실은 이것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이것을 다 재생을 해서 지금 시민들께 오픈을 하고 요 위에 재물포구락부에서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인문학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재즈 음악에 대한 자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민과 다가가고 아니 재물포구락부에서 합니다. 그런 하여튼 문화를 덧입히는 일. 그동안 우리가 인천이 가진 이 계양장 지역의 이 근대 문화,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측면에서의 문화, 곳곳에 문화를 덧입히는 그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서울로 가지 않게 우리 인천에서 볼거리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인천은 이미 저는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관광과 문화에 굉장히 취약했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동아시아 여러 도시들, 여러 지식인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개항장은 다 다녔어요. 네. 중국의 개항장, 일본의 개항장, 록고산 중턱에 기가 막힌 양반들이 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붐벼. 집 들어갈 때마다 돈 내요. 근데 그런 곳이 곳곳이. 그러니까 인천도 옛날 첫 개항했을 때 이 개항장을 잘 만드는 거고 말씀하셨지 지금 인천이 제2의 개항기잖아요. 새로운 제2 개항 문화야.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꼭 옛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듯이 모든 곳에 문화를 입히는 그러니까 문화를 키워드로 인천을 재구조화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하게 독립해서 인천이 인천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기 시작한 게 불과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단지, 발전소.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 발전량의 40%밖에는 인천이 안 씁니다. 60%는 서울, 경기로 다 보내줘요. 그런데 발전소는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야말로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거든요. 그러나 산업단지니 우리 공항이니 항만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시에 그거 자꾸 우리 인천 저기 안 하겠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천이 30여 년 넘게 서울, 경기 쓰레기를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인천은 통일에 대해서 사활적 이익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남북관계의 변화가 인천, 평화, 환경 이렇게 다 해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인천에는 사활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동아시아의 배꼽이에요. 경기도를 구성하는 게 북부 경기도의 중심은 개성이에요. 남부 경기의 중심은 수원이고 서부 경기의 중심은 인천. 이 삼각이 이 굴러가야지 이게 경기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인천은 남북을 잇는 핵이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평화가 답이에요. 경제고. 그거를 실감하는 게 사실 강화에 가면 개성에서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며칠 있다 가야지 하고 그냥
고무신 신고 나왔다 못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척에 그 두고 못 간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천은 정말 평화가 경제이고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령도가 특히 백령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에 백령도하고 대만의 금문도라고 예, 근문도 있습니다. 우리 백령도를 금문도로 바꾸자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금문도는 바로 그냥 중국 대륙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포격도 오고 뭐 전투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데인데 이제는 완전히 금문도가 대만 양안 관계의 가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백령도도 금문도처럼 남북 관계의 가교가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산곳에서 13km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들어요. 아, 인천이 지금 사실은 세계의 축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어요. 세계 누구나 모든 학자들이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오고 있다 그래요. 오는 기운이 있어요. 이 오는 기운을 가장 잘 받아야 할 곳이 인천이에요, 사실. 인천이 정말 동아시아의 배꼽이에요. 인천이 동아시아의 배꼽 노릇을 잘해서 인천이 지금 동아시아 시대를 일으킬 그 별의 순간이죠, 그죠? 별의 순간을 맞이할 동아시아 시대의 어떤 옴팔루스가 될 것이다. 그런 말하자면 시정의 비전을 시장이 만들어서 이 동아시아 시대를 이끄는 배꼽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민들을 단합시켜내고 또 진짜 가진 취약점이 뭔가를 한번 냉철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구호로만 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서울이 가깝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 있어요. 배후에 그런 또 크다란 저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일극주의로 인해서 맞고 있는 우리의 위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이 기피하는 건 다 인천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항상 또 뭐냐면 인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라는 틀에서 보면 수도권으로 묶여서 규제를 받아버려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이 같이 이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만들려면 이런 거 잘 관리를 해내야 되고 어쨌든 저는 살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외자 유치 얼마 있고 투자 얼마 있고 이거보다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냐 그리고 내가 아프면 아무 저기라도 돌봐줄 수 있어 라는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안전하다라는 느낄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